예,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오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어서 26일에 발생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법사위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2시부터 법사위가 열렸죠. 그래서 한 5시간 반, 7시 반 정도에 이제 청문회가 모두 끝났는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대법관들도 이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 이제 공방이 있었고 몇몇 이제 증인 참고인들에 대한 이제 청문 절차가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 주도로 해서 대신 이제 추석 직후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정감사까지 이제 이 현안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제 청문회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중요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다 불출석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도 안 나왔죠. 예. 예상했던 바죠. 예. 아마 제 기억에 지난 6.3 대선이었는데 그 전달 5월 달에도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서 증인 비슷한 걸 했죠. 예. 채택했는데 그때도 이제 출석을 안 했었고 이번에도 아마 안 나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내다봤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극구 주장을 하는 게 아마 민주당 소속 그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죠 아마 몇 달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걸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예. 그다음에 김충식인가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지인? 최은순 씨의 지인 예. 4인 회동설 아주 친한 사람 이렇게 4인이 회동을 해서 그 회동한 게 뭐냐 이제 서영교 의원 등이 공개한 내용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부 위반 사건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파기환송했던 네. 거 아닙니까? 이거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나와서 따져보겠다는 건데 지금 이 4인 회동 이게 좀 별로 실체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벌써 몇 달 됐는데 그 서영교 네. 의원이 이걸 문제 제기하고 나서도 몇 달 됐는데 이게 과연 팩트냐 아니면 그냥 카더라 통신이냐 이게 뭐 없어요 지금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지금 나온 게 없다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별로 정확한 팩트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 국회에 나오라 하니까 지금 못 나오겠다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근저에는 내용이 즉슨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판결 관계 이거라 말이에요.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뭐 여러 그런 그 비판을 받는 가운데 가장 비판하는 게 입법 독주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이런 빌미를 지금 주고 있다. 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마구잡이까지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이거에 대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후에 일단 13일에 국정감사가 원래 예정됐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겠다는 입장이고 법사위에서 그리고 추가가 됐죠. 이제 15일에는 대법원에 가서 이제 현장 국정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된 상태인데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을까요?
묻겠지요. 예. 뭐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현장과 사겠다는 거 뭐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청문회 자체는 과유불급 지나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 의도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엿보이고 또 신뢰를 추락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약에 기본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을 파헤치려면은 서영교 의원이 공개했던 것이 지난 5월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열린 공감 TV의 내용을 공개한 거였죠. 그러면 열린 공감 TV의 관계자를 불러서 진상을 먼저 캐 묻고 그래서 그게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대법원 관계자를 부르는 게 순서가 맞지요. 그런데 증인은 열린 공감 TV 관계자는 전혀 증인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뺐습니다. 이건 선호가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장을 엿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결국 신뢰를 추락시켜서 대법원장의 거치 문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대법원장 나오라면서 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이제 제1부속실장이 됐죠. 네. 그렇게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자리 이동까지 하면서 국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뭡니까?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유불급이다. 네. 흔드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이후에 진행될 이제 국정감사까지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고 오늘 행안위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이제 아마 끝나면 아마 늦은 밤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 금요일이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로 국가 전산망이 이제 마비된 상태고 4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 뭐 그보다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좀 이제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오늘 행안위에서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추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네. 거기에 대전에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관리원이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대부분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대개 다 야 이건 뭔 일이 참 벌어지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은행 업무라든가 뭐 우체국 업무 이런 것들이 한동안 마비 들어갔었죠. 예. 지금은 뭐 복구됐는지 아마 대개 이제 복구는 된 것 같아요. 그런 그 업무는. 예, 뭐 저기 전체 서비스 기준으로는 뭐 한 10%대 복구가 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10%밖에 안 어제 됐습니까? 저녁 기준으로. 예. 그 14%? 예. 이게 뭐,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들을, 사실은 그 디테일한 내용을, 대개 그 일반 국민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쭉 이렇게 뭐 기사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IT 강국이다. 뭐 이런 이제 자부심?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한순간에, 이 불이 나무로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그 은행, 우체국원 뭐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니까, 예. 호호, 이게 뭘까? 그리고 국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못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행안부 장관이 오늘 행안위에서 이제 장관 불러서 네. 따지겠죠. 뭐 야당은 뭐 마구 맹폭을 퍼부을 수밖에 없죠. 뭐 야당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글쎄 야당 역할이라는 게 뭐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고요. 예. 아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죠. 오늘 좀 혼 좀 나게 생겼네요. 혼 좀 나야 돼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죠. 장관도 아마 윤호중 장관도 그 내용 이제는 뭐 또 국회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했겠는데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아마 혼뜨거면 좀 날 겁니다. 그리고 혼 좀 나야 되고요. 네. 행안부 장관이 혼 좀 나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어떤 좀 추가적인 대책도 좀 정치권에서도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에 뭐 저도 네.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백업이 안 된다는 거. 네. 이게 사고가 나면은 대응 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면은 자동으로 그 경찰이 소방관이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백업 시스템이 없다는 것 자체에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T 강국인데. 네. 근데 이건 뭐 현재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이건 전 정부 전 정부까지 계속 연결되는 해묵은 문제라고 해묵은 봐야겠죠. 문제이지 예. 이 정부 들어와서 한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이번에 이런 IT와 관련된 네. 시설들의 마비 상태에 대응 체제가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예. 경각심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금은 이 전기 시스템에 따라서 전자통신 시스템에 따라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컴퓨터 모든 게 마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적대 세력이 작정하고 화재를 한다든지 또는 해킹 공격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된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야당에서 장관 사퇴를 뭐 무르하고 있는데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상민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직자에 대해서 좀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태원 사태 때는 사실 그때는 그 정도의 사안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그걸 버틴 것이 윤석열 정권의 붕괴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찌됐든 그 정도 사안이 아닌 이 사안 가지고 장관 물러나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번 계기에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체크와 함께 대책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번에 좀 제대로 외양간은 좀 고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임죄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이제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이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완화하던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입장이 좀 바뀌어갖고 여야가 공수가 좀 바뀐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친노동 관련 입법을 쭉 하면서 이제 기업에 이제 줄 하나의 뭐 당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배임죄 요 폐지 부분을 이제 검토했던 것도 이제 사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배임죄 관련해서 대장동 등 여러 그 사건에 이제 배임죄 관련해서 기소된 부분 때문에 결국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야가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정확하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배임죄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곧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 이게 꼭 그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대체로 거의 국민의힘은 친기업적 그런 스탠스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된 더불어민주당은 뭐 친노동 또는 뭐 반기업적 이런 그 스탠스였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배임죄 가지고 그 입장이 이제 그 뒤바뀐 것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묘하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대통령의 지금 그 재판이 대통령되고 나서 뭐 여러 개의 재판이 다 지금 재판 중단 상태잖아요. 사법부에서 이제 중단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대장동, 백현동, 아마 제 기억에 뭐 성남 FC 뭐 이런 것들 여기에다 배임죄 혐의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사법부가 지금 일단 중단을 시킨 건데 재판을. 야당은 뭐 이렇게 뭐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거기에 딱 실려 있는 건지 그걸 딱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빌미를 좀 준 거는 사실이죠.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재판들이 지금 중단 상태인데 아예 그 혐의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면 그 재판은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퇴임 후에는 지금 대개 지금 예상을 하는 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중단됐는데 임기 끝나면 네. 퇴임 후에 재판은 다시 돼야 한다. 이게 보통 일반 상식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마 그래야 될 거고요. 네. 그런데 그걸 막으려면 임기 중에라도 그 혐의 자체를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건 뭐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그런 기사들을 칼럼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거하고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검찰개혁, 검찰청은 이제 뭐 78년 만인가 폐지되는 걸로 지금 다 됐잖아요. 내년에. 그러고 이제 뭐 1년 후에 폐지가 검찰청 이제 간판 내리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안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게 좀 법안이 제출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보통 우리 그 형사 재판이 1심, 2심, 3심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걸 헌재로 한 번 더 가는 4심제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같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지금 입법부에 정말 거의 절대 다수 의석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법안을. 그런 거 사법부 장악을 위한 이것이 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금 중단돼 있는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그 빌미를 지금 주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실제로 민주당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빌미는 주고 있잖아요. 나 그게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를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언론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면 대개 국민들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아니면 행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좀 빌미를 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해 주셨는데요. 빌미를 이상이죠. 지금 사법부를 장악해서 완전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는 엿보이고 있고요. 이게 독재로 간 지름길입니다. 동구의 헝가리, 베네수엘라, 남미의 베네수엘라. 과거 나치도 이런 방법으로 일단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잡은 다음에 견제받는 사법 권력을 제거하고 싶은 그 욕구,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을 벗어나서 제도적인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 길을 또 그 기차 위에 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업들은 어쨌든 배임죄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습니까? 배임죄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법이었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상의 판단 문제를 형사법적으로 처분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제안을 한 게 이 순간에 민주당이냐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관련 혐의들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선거법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 유죄에 나온 것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는 공소 취하를 통해서 없애려고 하면서 이재명 전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전 대통령이 되겠죠.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없애겠다. 이런 의도가 보인다 이거죠. 저는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배임죄는 경영상의 사유에 관한 것은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법규에 이걸 공적 기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됐다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상에 민간 기업에서는 배임죄를 정부기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공적 기관, 공무원들 배임죄의 혐의는 남겨둔다면 이런 논란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임죄 폐지 이제 당정이 뭐 이제 추진하기로 한 거고 또 야당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렴이 돼갈지가 이제 또 이번 정기국회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